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남편이 떠난 후 나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감사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밥을 짓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방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애들 공부할 때 수저 소리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숨이 뱉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밥 먹는 소리조차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는 것. 식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지 자리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밀려나 방 안의 존재로 그저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애들 공부가 더 중요하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나는 집안의 공기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나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워졌으며 나는 스스로도 모르게 숨죽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함께 사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어느새 마음은 밖으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큰아들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싸우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집에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요양보호사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월 45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하며 모은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고 병원 예약도 대신 해주고 집안도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노후라는 거구나. 돈을 쓰면 존중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 한숨을 쉬거나 다른 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 댁에서는 반찬도 더 잘 나오는데요. 식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날은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자주 집에 계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450만 원을 내고도 나는 여전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돈으로는 존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나는 또다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의 집에서도 혼자서도 돈을 써서도 편안해질 수 없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와의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에는 그곳조차 나에게 맞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짐을 쌌고 이번에는 큰딸이 나서서 노인요양시설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 친절하대요. 한번 가서 보자. 나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요양시설을 방문했을 때
나는 깔끔한 복도와 밝은 조명, 잘 정돈된 정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여긴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보게 된 것은 그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6시,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않았는데 형광등이 켜지고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04호 어르신, 기상하실 시간입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김정숙이라는 이름이 아닌 204호라는 번호로 불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메뉴를 남김없이 먹어야 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규칙이니까요. 9시가 되면 단체 체조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웃는 얼굴을 하도록 강요받고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참여하셔야죠.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 몸의 고통, 내 마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일과표를 따라 움직이는 부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아파요. 누구 없어요? 그 목소리는 차츰 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있었지만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수감자였지 동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나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 있겠다. 차라리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요양시설을 나온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은 텅 비었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자식의 집도, 요양보호사도, 시설도 모두 나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조용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대충 때우고 저녁이 되면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밤에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서야 시체를 발견하는 건 아닐까? 무섭고 막막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요양시설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분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혼자였고 모두 외로웠고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어볼래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큰 울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 돌아가면서 집에 모여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누구는 국을 끓이고 누구는 반찬을 만들고 밥은 돌아가면서 준비했습니다. 규칙도 단순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함께 먹자. 처음으로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국을 떠먹고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된장국 정말 맛있네요. 그러자 다른 분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함께 산다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상 하나를 함께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하루와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갔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묻지 않던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길이 그렇게 멀고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괜히 큰 병이 아닐까 불안해지고 의사의 말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군가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한 사람이 질문하면 모두가 듣습니다. 약을 받으면 서로 확인해 줍니다. 이건 하루에 몇 번이래? 식후에 먹는 거 맞지? 그 덕분에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니, 요즘 어지럽다고 했죠? 병원 한 번 더 가봐요. 그 말 덕분에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아주 간단한 약속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인사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도 누군가의 인사가 없으면 바로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이 난 적은 없었지만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밤에 넘어지면 어쩌나,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나의 하루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밤이 덜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도 의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서로 의지해도 돈이 없으면 불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건강과 외로움, 그리고 생활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며 할머니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아이들을 웃게 만들던 작은 이야기들, 손주들에게 들려주면 눈이 반짝이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게시판에 작은 종이를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주말 오후 1시간. 처음에는 아이 한두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이가 늘었고 부모들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보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에 2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일상을 찍어보라고. 처음에는 카메라도 어색했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생활, 함께 살아보니 달라진 점,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구독자가 생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움이 됐다는 말 한마디가 돈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우리 중 한 분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가방과 소품을 만들어 당근마켓과 온라인 장터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만 팔렸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 쓰임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이야기 교실, 수공예 판매까지 모두 합치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함께 살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혼자 살던 시절, 나는 한 달에 최소 6만 5천 원에서 많게는 8만 원까지 지출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 병원비까지 더하면 늘 빠듯했고 가끔은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식비는 공동구매와 분담 덕분에 2만 원 정도로 줄었고 전기와 수도요금도 나누어 내면서 큰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생활용품도 함께 사용하니 낭비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으니 영양 불균형이 줄었고 병원도 혼자 가지 않으니 사소한 이상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고 덕분에 혈압약과 당뇨약의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 뭔가 달라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약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건강 수치가 나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외로움이 줄고 웃음이 많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병원에 가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와 온기. 그것이야말로 약보다 더 강한 치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같이 밥이라도 먹어볼래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삶의 질도, 건강도, 경제도 우리는 함께하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경험한 지금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숫자로 불리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김정숙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의 집에서도, 요양보호사와의 생활에서도, 요양시설에서도 나는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부담이 아니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만도 아닙니다. 나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혼자 외로움 속에 계시진 않나요? 밤마다 요양시설을 검색하며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점점 작아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작은 단체방을 만들어 이번 주에 같이 밥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걷는 것, 함께 웃는 것, 그 모든 것이 노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요양시설이 아니어도, 헬퍼 없이도, 자식의 집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나와 내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낸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만의 이름으로 이 영상을 보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셨다면 그 감정을 꼭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인생의 후반전 전체가 더 따뜻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